비상을 꿈꾸는 그 이름 엑시노스. 과연 엑시노스는 앵내기의 우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엑시노스. 삼성폰을 사랑하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애증의 이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신버전의 엑시노스가 나올 때마다 삼성은 절치부심을 외치지만 항상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를 당하면서 여지없이 떨어지는 성능으로 인해 매번 고개를 떨궈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엑시노스가 처음부터 앵내기는 아니었습니다. 성능면에서 스냅드래곤을 압도했던 황금기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스냅드래곤 S1에서부터 4는 동시기에 출시됐었던 엑시노스 3110에서 엑시노스 4412 대비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각종 벤치마크에 CPU나 GPU의 하드웨어적 스펙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냅드래곤이 사용하고 있었던 스콜피온 시리즈 대비해서 코어텍스 A8, A9 시리즈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우수했고요. 그리고 SGX540과 말리 400 시리즈가 카운터파트인 아드레노 2XX 시리즈 대비해서 성능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냅드래곤 S3에서 열 관리 측면에 실패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발열 관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냅드래곤에 대한 악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S3의 실패 이후 스냅드래곤 측의 절치부심으로 인해서 스냅드래곤 S3에서 제공되었던 문제를, 그 발열 문제를 S4 버전에서 정확하게 잡아내고요. 그리고 GPU 성능을 지속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능면에서 점차적으로 엑시노스를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후 엑시노스 시리즈는 스냅드래곤 시리즈에 비해서 CPU 성능에서는 비등비등한 결과를 보이지만 GPU 성능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점차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 시리즈는 이미 퇴물로 간주되고 있었던 말리 GPU를 포기하지 않는 악수를 두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엑시노스는 앵내기가 되어 갑니다. 스냅드래곤이 엑시노스 대비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다라고 봅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9810을 내놓았던 시기였고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845를 내놓은 시기였습니다. 엑시노스는 말리 GPU가 가진 실사용 성능의 한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스냅드래곤의 독주를 씁쓸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해버린 그 격차는 2019년, 2020년을 지나면서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엑시노스가 공정 개선과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개선판을 내놓으면 스냅드래곤이 저 멀리 도망쳐버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엑시노스 990과 스냅드래곤 865와의 대결에서 극대화되기에 이르릅니다. 스냅드래곤의 강력한 아드레노 GPU를 앞세운 뛰어난 AI 연산 능력은 NPU를 2개 탑재해서 AI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초강수를 두었던 엑시노스 990을 가볍게 눌러버렸습니다. 계속된 말리 GPU의 채택, 발열과 전력 사용량 통제에 대한 실패, 전체적인 실사용 성능의 저하 등 엑시노스 990은 엑시노스 시리즈의 앵내기와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엑시노스 시리즈가 스냅드래곤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삼성은 자체 CPU 개발팀이었던 몽구스팀을 해체하는 고육책을 선택했습니다. 언론은 삼성의 몽구스 프로젝트의 백지화를 엑시노스의 백지화로 오인하도록 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의 기사에 부응이라도 하듯 삼성은 갤럭시 S20 시리즈 국내판을 비롯한 유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스냅드래곤 865AP를 채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삼성의 몽고스팀 해체를 엑시노스의 포기로 바라보게 만들기 충분한 정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엑시노스 990의 개선판인 엑시노스 992 칩을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엑시노스 992는요, 5나노 공정 기반으로 생산되는 삼성 최초의 칩셋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시노스 992는요, ARM 최신 기술인 코어텍스 A78을 적용하고 GPU 최신 공정인 말리 G78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네요. 이로 인해 코어텍스 A77 대비 20% 이상의 전력 효율 향상 효과와 말리 G77 GPU 대비해서 25% 이상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퀄컴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스냅드래곤 후속 모델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엑시노스가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엑시노스 992는요, 삼성이 말리 GPU를 버리고 AMD와 GPU를 협업하는 그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칩셋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드디어 엑시노스가 말리와 결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말리 GPU가 꾸준한 성능 개선과 향상을 보여주었지만 항상 퀄컴의 아드레노 GPU에 대비해서 미천한 성능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GPU예요. 이러한 말리 GPU의 기대 이하의 성능으로 인해서 삼성은 AMD와의 협업을 통해 GPU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커스텀한 몽고스 CPU가 아니라 ARM CPU 코어를 직접 탑재하고요. 그리고 GPU의 강자 AMD의 GPU를 탑재함을 통해서 스냅드래곤과의 AP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AP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연산이나 통신 속도를 결정하는 CPU와 모뎀 칩이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VR, AR 등의 3D 컨텐츠가 중요한 컨텐츠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의 성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만족스럽지 않았던 ARM의 말리와 결별을 하고 AMD의 GPU 부문과 손을 잡은 만큼 반전을 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엑시노스, 아직은 날개를 접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비상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앵내기로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엑시노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MD와의 협업을 통해 GPU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고성능 NPU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AI 연산 능력 강화에 주력을 한다면 엑시노스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엑시노스의 비상을 응원합니다. CPU 개발팀의 해체가 엑시노스의 단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인력을 더욱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마트폰 AP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AI 반도체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스의 성능은 나날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GPU를 AMD로 바꿨기 때문에 GPU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강력한 엑시노스의 귀환을 응원합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